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폰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폰트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애니메이션 학과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디자인 쪽인데요. 왜냐하면 캐릭터라는 것이 애니메이션과 디자인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학과에서 만드는 작업과 디자인 학과에서 만드는 작업을 혼돈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학과에서 만든 여러 가지 아웃풋들이 실제 사회생활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학과 졸업생들도 당연히 그런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 애니메이션 학과에서 만드는 것은 스토리를 위주로 한 캐릭터이고요. 디자인과에서 만드는 것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캐릭터입니다. 사실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건데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디자인과는 늘상 배우는 것이 디자인, 즉 보기 편하게 하는 것, 보기 좋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애니메이션 학과는 그것보다는 좀 더 재밌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접하는 것은 디자인과에서 만드는 레이아웃, 포장, 외부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애니메이션 학과에서 만드는 것이 좀 퀄리티가 떨어져 보인다,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보고자 합니다. 디자인을 볼 때 애니메이션 학과가 주의해야 될 것이 컬러, 텍스트, 레이아웃, 제가 이렇게 세 개를 잡아봤는데요. 제가 본의 아니게 약간씩 디자인 쪽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일단 학부 때 저는 조소과를 들어갔습니다. 조소과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죠. 하지만 저는 사실 컴퓨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때 배웠던 게 컬러 또는 텍스트, 레이아웃 이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그냥 배울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학교 때 다 배우지 못하고 졸업을 했죠. 그렇게 해서 군대를 가게 되고 군대 이후에 나와서 처음 제가 간 곳이 바로 투니버스입니다. 투니버스에 들어갔을 때 제가 처음 맡은 업무가 뭐냐면 컴퓨터 그래픽실에 들어올 때 녹화하고 들어오세요 라는 글자를 갖다 붙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군대에서 전역했을 때의 느낌으로 딱딱한 글자로 녹화하고 들어오세요 라고 붙였는데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건 아니다. 뭔가 좀 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글자를 어떻게 바꿀까? 폰트를 바꿔볼까? 색을 넣어볼까? 한 줄을, 줄을 좀 쳐볼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학교 때 배우는 것이 좀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요. 배웠던 수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 바로 폰트 수업입니다. 텍스트 레이아웃을 잡고 폰트에 대해서 공부하는 수업이었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대학원생들은 학부에서도 하고 왔는데 왜 대학원에서도 이걸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제가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다 수강 포기를 했는데 저만 혼자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혼자 듣는 수업도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무려 교수님과 1대1 수업을 진행했죠.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했던 작업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포스터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작업들을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포스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 학과가 짚어야 될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컬러와 레이아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컬러는 우리가 늘상 다루는 부분이고요. 레이아웃도 카메라 레이아웃을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화면 레이아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적절한 배치를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를 공부할 시간이 적다 보니 텍스트를 잘 알지 못하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해왔던 정도 선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텍스트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텍스트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 또는 타입페이스, 폰트 패밀리라고 제가 몇 가지 그냥 적어봤는데요. 타이포그래피는 활자를 의미하는 타이프와 술, 즉 기술을 의미하는 그래피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타입그래피라고 안 하고 타이포그래피라고 하죠. 근데 사실 타이포는 원래 타이포의 뜻도 있어요. 오식이라고 오탈자, 잘못된 글자라는 뜻인데 요런 겁니다. 오탈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잘못, 옛날에 인쇄가 잘못돼서 틀렸을 때 위에 갖다 붙이고 하는 이런 것들, 글자 잘못된 거가 그대로 인쇄되는 걸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타이프그래프입니다. 그걸 붙여서 타이포그래프라고 하죠. 활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자는 무엇일까요? 인쇄할 때 여러 개의 글자가 있는 것입니다. 타이포그래프를 얘기하기 전에 타입페이스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타입페이스는 뭐냐면 네이버에 가서 타입페이스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세기 타입페이스 아이콘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네이버 캐스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타입페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캐스트 좋은 내용들 많습니다. 타입페이스에 대해서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걸 하나의 아이콘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타입페이스는 글자가 가지는 그 외형적인 디자인 때문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디자인이 그냥 보기 좋은 디자인이 아니고 그 시대상 또는 어떠한 사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퓨처라체도 좋아하는데요. 퓨처라체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타임로만, 이 타임지에서 쓰는 거죠. 이런 거 글자들이 만들어진 이유 또 의미하는 바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의 글꼴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타입페이스를 글꼴이라고도 하고요. 글꼴 묶음이라고도 합니다. 타입페이스는 하나의 그냥 글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글꼴들이 모여있는 큰 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입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워드 프로세서에서 작업을 할 때 이처럼 글씨가 있으면 우리는 굵게 만들기, 진하게를 누르거나 또는 이탈릭체를 누르거나 해서 글자를 바꿉니다. 특별히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죠. 포토샵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전에는 두껍게 하거나 이탈릭으로 만들기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잘못된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글씨는 그렇게 간단하게 대충 바꿔서 될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타입페이스는 이렇게 글꼴을 선택했을 때 위에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로우, 레귤러, 이탈릭, 볼드, 볼드 이탈릭, 블록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네로는 좁게, 레귤러는 보통, 이탈릭, 볼드, 볼드 이탈릭, 다음에 블랙, 이건 엑스트라라고도 하는데 엑스트라 볼드라고 하는데 가장 두꺼운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종류별로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타입페이스라고 합니다. 타입들이 모여있는, 마치 타입으로 자기가 무엇인지를 표시하는 타입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타입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타입페이스를 하느냐? 그냥 두껍게 하기, 그런 기능으로 마치 한글에서 문서를 만들듯이 이렇게 하면은 쉽게 되는데 왜 저렇게 여러 가지를 나누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폰트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폰트를 구성하는 요소, 엑사이트라고 해서 이게 기본적인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 윗부분을 아센더, 여기 아센더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 많은 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엑사이트 위에 아센더가 있고 밑으로 놓은 디센더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높이고요. 위로 올라간 거, 밑으로 내려간 거. 다음에 글자 사이를 커닝이라고 합니다. 글자 사이 커닝. 이 커닝은 그냥 일반적인 글자 사이하고 좀 다른데요. 다시 포토샵에 가서 예를 들어보면 여기 보시면 글자 사이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공간이라고 해서 범위가 정해지죠. 보다시피 100% 좁게 또는 100% 넓게 이렇게 글자 사이를 조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커닝은 다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커닝은 바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분을 마이너스 100으로 하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지금 보시면 글자가 A를 넘어선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다른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커닝을 조절하는 건데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A와 V는 커닝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게 기본이죠. 이 글자의 끝, A의 끝과 V의 끝은 이렇게 맞닿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W의 끝과 소문자 A의 끝은 이렇게 맞닿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어설퍼 보이고 공간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일반적인 공간감으로 다른 폰트와 마찬가지로 붙이려면 약간 겹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겹쳐야만 실제 이 공간의 여백이 다른 글자들의 여백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을 커닝이라고 합니다. 이 커닝이 제대로 되어야만 글꼴이 예쁘게 보입니다. 이렇게 글자는 단순히 글자가 그냥 배치되는 게 아니고 이 길이와 높이, 이 사이의 거리, 각각의 거리뿐만 아니고 글자 사이, 캐릭터 사이, 즉 A와 V는 거리가 달라야 되고 O와 P는 거리가 달라야 되고 이게 또 대문자와 소문자일 때 거리가 또 달라야 됩니다. 이만큼 아주 미세한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타입페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일 때의 거리와 볼드일 때의 거리는 달라야 되겠죠. 이게 여기서의 거리와 여기의 거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다릅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쓰지만 이 폰트를 디자인한 사람들은, 이 타입페이스를 디자인한 사람들은 엑스트라 볼드일 때의 자간 거리와 일반 레귤러일 때의 자간 거리, 네로일 때의 자간 거리를 매우 신경을 써서 다 다르게 정의를 내려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와 상관없는 이런 워드 프로세스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바꾸는 거로는 그 디테일한 거리감, 레이아웃을 다 표현을 못하는 거죠. 여기에 커닝이 고려되어 있겠습니까? 지금만 봐도 A가 좀 더 넓게 느껴지죠.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타입페이스는 폰트를 넘어서서 그 폰트의 굵기와 이탈릭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다 모은 것을 타입페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타입페이스를 찾아보면 아마 다른 게 보일 텐데요. 이런 것도 타입페이스라고 합니다. 타입, 폰트를 가지고 얼굴을 만든 것이죠. 재밌죠? 자, 이것도 타입페이스라고 하지만 이런 것도 타입페이스 안에 검색이 나옵니다. 글자들을 가지고 아주 멋진 레이아웃을 만든 거죠. 여러분들은 글씨를 쓸 때, 폰트를 쓸 때 이미 많은 디자이너들이 수많은 고민 끝에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글꼴을 쓴다는 것은 아주 호강을 누리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타입페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은 없을까요? 한글도 있죠. 영문이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보고 한글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탈네모꼴입니다. 네모를 넘어서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글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글꼴이고요. 이러한 탈네모꼴 때문에 또 새로운 지평이 넓어졌죠. 탈네모꼴은 안상수체가 최초로 시작됐고요. 이것이 네모꼴이라면 탈네모꼴은 네모를 벗어나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글꼴 형태를 얘기합니다. 물론 당연히 한글에도 사이의 거리 이런 거 다 고려를 했겠죠. 그냥 일반 글꼴과 아자와 오자가 있을 때의 거리는 달라져야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한글 글꼴도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타입페이스를 설명드렸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폰트 패밀리가 있습니다. 폰트 패밀리는 이처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두께가 두껍고 얇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굉장히 두꺼운 종류를 다 만들어 두는 것을 폰트 패밀리라고 합니다. 타입페이스는 이탈릭이라든지 좁은 네로우 또는 볼드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걸 타입페이스라고 얘기한다면 폰트 패밀리는 하나의 폰트에 굵기별로 적용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폰트 굵기가 폰트 패밀리까지 만들어져 있는 폰트는요, 매우 비쌉니다. 실제로 무료 폰트 중에는 이런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처럼 9단계까지 융고딕 같은 경우 9단계까지 나누어 있어서 레이아웃에 적절하게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폰트는 아주 미세하게 다룰 수 있는 디자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진해 보인다, 조금 연하게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폰트 패밀리 중에서 좀 더 얇은 글씨체를 쓰면 전반적으로 약간 얇아지겠죠, 느낌이. 그리고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을 주고 싶다, 조금 더 진하게 주고 싶다, 이럴 때는 폰트 패밀리에서 조금 더 진한 폰트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진한 형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폰트는 디자인을 할 때 아주 미세한 디자인 요소로서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폰트는 이전에는 많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폰트를 쓴다는 것 자체가 호강을 누리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 폰트 하나 구하면은 땡 잡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료 폰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폰트를 더 많이 쓰게 되면서 판매하는 제품을 넘어서서 홍보적인 요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폰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폰트가 많다 보니 오히려 폰트 홍수 속에서 살게 되는데요. 다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폰트를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많다 보면 헷갈리죠. 그러다 보니 폰트를 이제 잘 선택해야 됩니다. 크게 나눠서 폰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목용 폰트와 본문용 폰트입니다. 제목용 폰트는 눈에 딱 들어오고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의미를 가지는 폰트라고 본다면, 본문용 폰트는 폰트 자체의 성격보다는 텍스트를 읽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제목체와 본문체로 이렇게 나눠진 거 볼 수가 있죠. 이런 글씨는 본문체일까요? 제목체일까요? 아마 둘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체는 대표적인 본문체죠. 자, 이거 보면 이런 식으로 손글씨체를 본문체로 하게 되면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당연히 손글씨체처럼 편안한 글씨체는 제목체가 낫겠죠. 또 지금 보시다시피 제주도청, 제주한라산 이런 글씨체를 본문체로 쓰면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제목체에 해당되겠죠. 자, 밑에 이것도 김제시체, 이런 것도 제목체에 해당됩니다. 반면 한컴 함초롱 도둠체, 한컴 함초롱 바탕체 이런 것들은 본문체로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동명조 이런 것도 본문체죠. 그래서 적절하게 일반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글씨체들이 본문체로 많이 쓰이고요. 아주 급진적이고 좀 더 화려한 글씨체들은 절대 본문체로 써서는 안 됩니다. 가끔 여러분 핸드폰 글씨체를 이상한 글씨체를 써서 보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만의 개성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정보 전달 면에서는 안 좋은 것이죠. 즉 본문체를 아주 화려한 제목체로 쓰게 되면 너무 글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보기가 어려워지고 또 크기가 작아지면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본문체는 보수적으로 좀 더 일반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고리타분한 글씨체가 본문체로 적당합니다. 폰트에서 보면 쉐리프라고 있어요. 여기 살짝 꺾여 있는 이런 부분을 쉐리프라고 얘기합니다. 싼 세리프는 쉐리프가 없다. 여기 보시면 쉐리프라고 되어 있죠. 쉐리프가 없는 글씨체를 싼 쉐리프체라고 합니다. 쉐리프체, 싼 쉐리프체. 싼 쉐리프체는 다른 말로 고딕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조체가 쉐리프체가 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고딕체는 싼 쉐리프체가 되겠죠. 쉐리프체는 좀 더 클래식하고 안정감을 주면 고딕체는 좀 더 강렬하고 정직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글씨체들 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아도브 게라몬드, 이거는 싼 세리프체입니다. 명조체에 가까운 거죠. 장식이 있죠. 이것도 쉐리프체겠죠. 유니버스체는 대표적인 싼 세리프체, 고딕체에 해당합니다. 물론 요즘은 퓨전체라고도 볼 수 있는 고딕체 같으면서도 끝부분에 약간의
이런 장식을 넣는 그런 글씨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퓨전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크게 느낌적으로 고딕체에 가깝다 또는 명조체에 가깝다를 여러분이 구별하셔서 내가 만드는 작품에 적절한 느낌의 폰트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폰트와 폰트 패밀리 또 타입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폰트들을 배치를 해서 예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같은 경우 하나의 포스터 잡지 표지인데요. 자, 여기 보면 사용한 폰트들도 있지만 이 폰트들의 자간 행간을 마음껏 조정했습니다. 자간이란 글자 사이의 공간이고요. 행간은 글자와 그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의 이 사이를 행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덩어리와 덩어리 사이의 공간, 문단 간 공간이죠. 이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페이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분명히 정보 전달의 역할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이미지로서의 덩어리감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아주 고난도의 작업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자 할 때는 잡지 표지를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글씨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폰트는 어떤 폰트를 썼는지, 그 폰트의 굵기와 자간과 행간, 커닝은 어떻게 되는지가 잡지 표지의 다양한 글씨들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잡지 표지들을 보면서 폰트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폰트들의 레이아웃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포스터 또는 잡지 표지를 보면서 어떻게 글꼴을 사용하였고 이 글꼴이 배치하는 지점의 어떤 무게감 또는 양감, 전반적인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폰트와 타입페이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폰트를 우리가 쉽게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쪽에서 폰트를 언제 많이 사용할까요? 바로 타이틀이죠. 요즘 오프닝 타이틀도 많이 쓰이지만 엔딩 타이틀이 더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엔딩 타이틀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엔딩 스크롤, 제작자 스크롤이 나오죠. 그때 우리는 폰트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디자인과 학생들이 가장 잘하는 게 폰트, 타이포 애니메이션이에요. 엔딩 스크롤은 타이포 애니메이션의 일종의 한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디자인과 학생들이 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관객들은 우리가 디자인과인지 애니메이션과인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좋은 타이포 디자인을 잘 익혀야 됩니다. 내게 뭐가 이상하지를 못 느낀다면 타이포 애니메이션, 타이포 디자인은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작업을 한 것이 깔끔하게 상대방에게 보여진다는 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선배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엔딩 스크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2012년 졸업생 선배의 작품입니다. 마지막에 엔딩 스크롤을 보시면 자, 여기서 원래는 레이아웃이 많이 힘들었어요. 왼쪽 오른쪽 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거보다는 중간에 레이아웃을 둬서 양쪽으로 배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했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보통 엔딩 스크롤이 극장에도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도 보면 많이 노력은 했지만 허전하고 뭔가 부족한 점이 느껴집니다. 또 다른 선배의 작품인데요. 자, 이 선배는 1기 졸업생입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는데 마지막 엔딩 스크롤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때 당시 한글을 설치하면 나오는 글씨체였는데 작가의 의도는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더 부드러운 느낌,
또는 약간 손글씨 느낌을 내기 위해서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 만든 작품 뒤에 마무리할 때 지금과 같은 글씨체를 사용해서 왠지 학생 작품스러운 느낌을 도장을 찍어버렸죠. 이것은 학생 작품입니다 라는 느낌. 굳이 여러분이 이러한 글씨체를 쓰기보다 차라리 조금 더 노멀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글씨체를 썼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선배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성우 더빙을 써서 그림의 퀄리티를 사운드와 성우 더빙으로 잘 보완한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이 마치고 나올 때 엔딩 크레딧의 글씨가 이렇게 글씨가 나와서 요 글씨보다 좀 더 손으로 쓴 글씨체가 어땠을까라고 제가 조언을 했는데 감독은 꼭 이 글씨체를 쓰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이 글씨체를 썼습니다. 왜 이 글씨체를 써야 되는지 본인은 딱히 이유는 없었지만 꼭 이 글씨체를 쓰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글씨체가 이상하진 않죠. 어울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손으로 쓴 글씨체는 하나의 제 개인적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작품의 성격에 맞는 글씨체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고, 작품을 만든 감독의 입장에서는 좀 더 영화관에서 나오는 글씨체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은 요거 글씨체 좀 더 재미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글씨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마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배 같은 경우는 작업을 잘 하고 마치고 엔딩 크레딧도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달이 사라진 내용인데요. 굉장히 깔끔하게 글씨가 나왔죠. 글씨를 크게 쓰지 않았죠. 그리고 글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다른 엘리먼트, 그래픽 요소까지 넣어서 아주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손으로 쓴 글씨체 같아도 사이즈와 효과를 줘서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선배도 3D 작업을 한 선배인데 마지막에 타이틀이 나오고 엔딩 크레딧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아주 노멀한 글씨체를 사용하고 있죠. 그와 함께 이 주변에 그래픽 디자인을 넣어서 예쁘게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레이아웃을 예쁘게 넣었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몇 가지 예제들 말고도 더 많은 예제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외 작품이나 또 극장에서 올라가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마지막에 보는 엔딩 크레딧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어색함 여러분도 느끼시죠? 자, 이 선배한테 미안하지만 이 선배 나름 굉장히 열심히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너무 힘이 빠져서 엔딩 스크롤을 이렇게밖에 만들지 못했는데요. 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색한 폰트,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폰트가 있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깔끔하게 마무리한 이러한 형태로 만든 선배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학생 작품이라고 다 학생스럽게 할 필요는 없죠.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데 폰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을 만들고 또 나아가서 졸업한 이후에 다른 텍스트와 관련된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폰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폰트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폰트가 가지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폰트들을 나열했을 때, 하나의 줄이 되었을 때, 하나의 문장이 되었을 때, 하나의 문단이 되었을 때 정보 전달의 역할도 있지만 그 문단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미지적인 느낌까지 고민을 하면서 글씨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폰트 패밀리를 잘 찾아서 글씨 굵기를 잘 조정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는 타입페이스를 잘 뒤져서
이탈릭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좀 더 얇은 글씨체를 쓸 수도 있고요. 이러한 고민들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폰트를 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간, 행간, 커닝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들을 미리 다 고민해서 많은 고민 끝에 여러 가지 폰트들이 무료로 만들어진 폰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고민한 결과지요. 우리는 그것들을 편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할 때 그 폰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는 더 고민을 하면서 사용한다면 훨씬 여러분 작품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폰트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 디자인과 학생들이 만든 그러한 작품들하고 대등한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오히려 본인의 작품을 더 잘 녹여든 그러한 폰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폰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